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0일 금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급락하고 있는데 오늘 그럼 매수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 생각에는 일단 아니오입니다. 아니오. 오늘 매수하면 안 됩니다가 일단 제 생각입니다. 292 지금 시초가가 선물이 292.1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292라고 할게요. 만약에 물론 여기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92를 바닥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코스피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만약에 얘가 292에서 진 바닥을 다지고 진짜 바닥을 만들어내고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라면 제가 장담 드리는데 저기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어쨌든 다음 주에 292.1, 292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띵가띵가 놀면 되실 것 같고, 다음 주나 해서 오늘 만들어낸 이 저점 자리 292. 어쩌고 저쩌고 요 자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때 여기서 지지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지력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2, 3일 이상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지력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진바닥이다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안 왔지만, 뭐 하이닉스 같은 거 주식을 사야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2, 3일이 아니고, 지지력을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또다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식이 싸질 때까지. 하염없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목표치는 일단 최소한 280짜리를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이 자리가 아마 바닥 부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280 뭐 살짝 깨지거나 이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일단 양봉이 나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단기 낙폭과대, 무슨 얘기냐면 시초가에 너무 폭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저가 매수세가 잠깐 유입되는 거고, 오늘 아무리 긴 양봉이 나온다 해도 저는 일단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다려 볼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291, 292 이 자리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릴 거고요. 환율도 오늘 그래서 치솟으면서 시작했죠. 오늘은 제법 충격이 좀 컸나 봅니다. 환율이 뭐 5원, 6원 가까이, 어제 10원 급등하고 오늘 5원 가까이 또 급등하네요. 그죠, 환율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이 주식이 빠지고 있는 이런 것들 주 원인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딴 게 아니고요. 그냥 바이러스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목하셔야 될 건 바로 이 점입니다. 달러 강세. 어디 갔어? 창 여기 있죠. 달러 강세가 지금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뽕을 뽑을 모양이에요. 아주 그냥 달러 강세. 지난 2년간의 달러 강세에 아주 그냥 활용점정 그 정점을 찍을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달러가 폭등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라도 코스피는 오늘 반등은 글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건 진리예요, 진리. 이거는 저 의견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게 달러인데,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절대 코스피가 잘 갈 수가 없다. 근데 뭐다? 최근에 달러 폭등하고 있다. 이런 폭등은 솔직히 저도 거의 진짜, 여러분들 이런 폭등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잘 안 오는 폭등이에요. 이렇게 오르는 게 언제 이렇게 오르냐? 주로 뭐 금융위기 때나 이런 때, 뭐 그런 때 이렇게 오르는 습성이 있는데, 거의 뭐 누가 보면 뭐 세상 망하는 줄 알겠어요. 달러 오르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달러가 지금 저기 말씀드렸다시피 기울기가 대충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오르다가 이제 수직으로 더 올라가고 있죠. 3거래일 동안. 이 아무래도 거의 정점으로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점을 여기서 함부로 논하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어떻게 한다고 정점을 논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달러 인덱스 급등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요거 때문에라도 지금 코스피가 발목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괜찮은 그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갖고 나왔는데, 박문환 이사 아시죠? 박문환 이사 제가 한 번씩 언급합니다. 이분 그 글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읽는 거는 좀 뭐한 것 같고, 근데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제발 이런 거는 원문을 좀 다 읽어보십시오. 박문환 이사 샤프슈터라고 하는 이 아저씨 스페셜 리포트, 강해도 너무 강한 달러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요. 전 이미 방송에서 오래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분도 이걸 달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은 언제 이 달러 약세가 일어날 것이냐, 언제 달러 강세가 꺾이고 달러의 추세가 바뀔 것이냐라는 것은 솔직히 저는 이제 단순히 이제 보면은 좀 금방 꺾이지 않겠냐. 왜냐면 달러 오버슈팅 하고 있으니까 지가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라는 게 제 막연한 생각인데, 이분은 좀 구체적으로 증거를 좀 대면서 언제 꺾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참고합시다. 이번에 22 유럽 중앙은행이죠.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유럽 중앙은행장이 바뀌었습니다. 리가르드, 옛날 IMF의 총재인가 하던 사람인데, 리가르든가 하여튼 라가르드라는 사람이 이제 드라기는 집에 가고요. 이제 라가르드가 총재가 됐는데, 7월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유로존의 통화 정책을 좀 드라마틱하게 바꿔보려고 하는 모양인가 봅니다. 근데 이게 대충 7월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 7월 정도에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달러화의 반등, 달러의 약세는 7월 정도의 전후, 최소한 6월, 7월은 돼봐야 달러가 좀 전환되지 않겠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이 정도 내용은 제가 어쨌든 방송 시간, 여러분들 시간이 소중하고 제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일일이 읽고 분석하진 않을 건데, 아무튼 이거 여러분들 꼭 원문 찾아서 다 읽어보십시오. 이 정도 내용은 그냥 kop하면서 아주 쉽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에 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쉬운 내용들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7월 정도에나 꺾인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이분의 의견도 의견일 뿐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저는 어제 참고로 미국장 TVIX 미국 변동성 지수 상승에다 베팅을 했습니다. 요거 샀죠. 어제 사가지고 현재 수익 중인데, 이제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미국이 박살이 날 것인가, 미국 증시는 언제까지 박살이 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포커스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제 이렇죠. S&P는 선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7, 7거래일 동안 고점 돌파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밀렸고요. 나스닥은 약간 다른 게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못 올라가다가 슈팅 한번 주고 밀리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더 개겨봐도 될 것 같은 상황. 뭔 얘기냐면요, 어제 음봉이 하루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제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린 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반등세도 상당히 강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나온 음봉이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좀 더 미국장의 약세는 좀 지속될 수 있다. 어제가 시작인 것 같다. 근거는 이겁니다. TVIX 보시면 되는데, TVIX 결과적으로 어제 쌍바닥 만들고 튀어 올랐죠. 물론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윗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쌍바닥에 대한 지지력을 어제 확실히 보여줬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한국장 풋옵션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트가 똑같냐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장 풋옵션이 이렇게 생겼죠. 한국장 풋옵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TVIX하고 이거 화면이 안 보였구나. 한국장 풋옵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한국장 풋옵션, TVIX 똑같이 생겼습니다. 단지 시차나 이런 것 때문에 봉의 색깔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그림은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제까지로 해서 이 각종 풋옵션류, 그러니까 하방을 추종하는 어떠한 파생 상품들이 전반적으로 다 저점을 지키고 튀어 올랐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윗꼬리가 달렸다, 매도 세력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실히 더 견고하게 다졌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거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좀 많이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괴롭지만 한번 더 견뎌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뭐 어쨌든 수익 중이긴 한데 이거 최소한 뭐 그죠? 한 글쎄요, 제가 1260원 어제 종가에 딱 샀는데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한 글쎄요, 한 뭐 10%는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TVIX 보시면서 그 미국장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좀 드렸고, 이 반대쪽 사실 이거를 보셔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 콜옵션이죠. 이건 콜옵션이고 TVIX는 풋옵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팩트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가격의 특징이 마치 콜옵션 비스무리하게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드린 말씀인데, 어쨌든 SVXY 얘도 꺾였습니다. 얘는 TVIX하고 반대에 있는 상품인데 꺾였어요. 얘한테서 어떤 투매나 얘한테서 어떤 지지력이 나오기 전까지 TVIX는 일단 계속 오를 겁니다. 일단 얘 보면서도 일단 좀 더 견뎌보려고 그러고요. 미국장도 똑같이 2월 3일 날부터 반등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장도 2월 3일부터 반등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그거가 폭락을 불렀고, 폭락에 의한 V자 반등, 미국도 결국 V자 반등했거든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이 V자 반등은 좀 아닌 것 같다. 아마 이 부분 다시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SVXY가 최소한 지금 66인데 한 63 정도까지는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TVIX를 이제 놔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요 정도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해 안 되시면 저런 상품은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은 안 하면 된다. 모르는데 하려고 하면 그거는 죄입니다. 죄. 아시겠죠? 아무튼 뭐 미국장 주도주로 몰리고 있는 테슬라 오늘도 뭐 살짝 꺾이고 있는데 뭐 아무튼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잘 보자고요.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좀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주의해야 되겠죠. 확실히 이런 자리에선. 어제 하여튼 삼성 SDI가 또 그래서 다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아무튼 뭐 한번 보자고요. 테슬라가 고점 부근에 와 있는 것 같고 좀 위험해 보이니까 삼성 SDI나 이런 2차전지 친구들 테슬라 테마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쵸? S&P 이건 S&P 현물지수인데 뭐 딱히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똑같아요. 한국이랑 차트가 결국 2월 3일 날부터 해서 이렇게 V자형 반등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나온 음봉이 좀 조정의 스타트 자리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더 TVIX 이거 삼성 S&P 빅스 요거 좀 더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뭐 딱히 뭐 이렇다 할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전염병, 뭐 특정 종교 집단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좀 많이 퍼지고 있다. 이런 이슈가 좀 진행 중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실은 어쨌든 달러 초강세, 그게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소인 것 같다. 우리 주식을 끌어내리는데 달러 강세만큼 악재가 없다라는 거, 요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별다른 거 없죠? 네. 딱히 뭐 뉴스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언급할 만한 그런 뉴스 없는 것 같고, 참고로 참 뭐 이런 얘기 정도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큰 거시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경제가 2년간의 강달러를 끝내고 2년간의 무역 분쟁과 2년간의 연준의 그 테이퍼링 뭐 이런 정책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경기가 좋아지려고 했던 그런 찰나거든요. 좋아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회복 국면에서 갑자기 지금 코로나 이슈가 터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회복 국면이라고. 회복 국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다. 근데 지금 정책들이 어떤 정책이 나오고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중국 기준금리 인하, 홍콩 4.6조 원 부양책, 한국도 부양책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이뿐만이 아니죠. 기준금리 인하뿐만이 아니고 지금 상해종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저런 조치들로 인해서 지금 부양책이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원래 정책상. 원래 부양책이 나올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정부가 가만히 있을 때인데 갑자기 전염병 이슈가 터져가지고 지금 부양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 심리적인 거거든요. 예, 제가 이미 전염병 나자마자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순한 감기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심리적인 면이 회복되면은 금방 주식이고 경제고 정상으로 돌아간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여러분들 이 심리적인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맨 처음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신종 질병이니까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발발 떠는 건데, 나중에 이게 토착 감기처럼 인식되기는 순간, 저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라고 인식되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 회복 국면이었는데 거기다 부양책 써놨다. 이제 버블 박살 나는 겁니다. 이제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끼는 거예요. 우리 돈 벌 때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부양책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이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부양책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어서 그게 나중에 미래에 주식시장 버블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게 일단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하고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국제유가 어제 만기일이었고 그래서 윗골이 달고 내려왔고, 국제유가 구리 어쨌든 본격적으로 신흥국 주식 한번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얘네도 아마 내려올 거라 생각해서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안전자산이 마지막까지 뽕을 뽑고 있습니다. 채권 어제 올랐고 금도 어제 올랐고 달러도 오르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유로화는 떨어지고 안전자산 랠리가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수는 조금 있다가, 아시겠죠?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로 남겨주십시오.